음, 네, 안녕하세요. 26년 이제 봄학기 강독 예술 수업 듣고 있는 이성훈입니다. 어, 첫 번째 영상가 3주차죠. 3주차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모더니즘의 첫 번째 영상이고요. 음, 일단 첫 번째 영상은 내용 정리를 조금, 책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모더니즘 시대, 지난번에 읽었던 곰브리치 서양미술사의 이제 뒷부분 에 해당하는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시대의 미술들, 전반적으로 예술들의 양식을 이제 다루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방가르드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먼저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생각인데, 이제 당시의 시대를 봤을 때 뭔가 좀 급변하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근현대에 오면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어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왕정에서 조금 더 자본가 계급 혹은 이제 노동자들한테까지도 이제 권력이 내려오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으면서 뭐 프랑스 혁명이라던가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세히 막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당시가 이제 기술도 새롭게 막 나오고 정치적으로도 급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모더니즘 시기에 세계 1차 대전이라는 큰 전쟁도 있었고요. 뭔가 그 전까지는 이제 나라 내에서 혹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륙 내에서 있었던 교류들이 이제는 동양과 서양의 교류, 이제 전 지구적으로 조금 더 퍼지게 되고요. 뭐 제국주의라던가 이런 일들, 이런 것들도 있었고 해서 이제 굉장히 급변하는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급변하는 시기고,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사진기라던가 그런 기술들의 발달로 인해서 미술계에도 뭔가 어떤 새로운 바람이 불고, 네, 그런 시기에서 이제 다양한 것들이 맞물려서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양식들이 동시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약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독립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네, 다양한 시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단순히 예술 분야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정치적 운동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어떤 철학적인 내용과도 연결이 되고 해서 하나의, 저희가 아이에 이즘이라고 하는 운동이 됐던 시기가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제가 당시 시대상을 이제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저자가 얘기하기로는, 그리고 이제 흔히 익히 저희가 들은 바로는, 이제 이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뭔가 무력감을 느끼거나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부조리하다, 무의미하다, 이런 허무주의적인 약간 느낌도 받고, 그리고 이제 뭔가 세상이 좀 냉정해진다고 해야 되나? 옛날에 이제 어떤 따뜻했던 시기에서 냉정한 시기로 변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세대가 급변하니까. 근데 혼란스러워하는 와중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가르침을 주기 위한, 이제 어떤 선구자들이 자신만의 어떤 그거에 대한 철학을 세워서 그걸 이제 예술로 표현하거나 혹은 이제 정치적인 운동으로 엮거나 해서 이제 뭔가 길잡이가 되려고 했던 어떤 시도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어떤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시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시도들의 중심이 예술이었다는 거에서 사실 뭔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것도 나중에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책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운동들이 이제 확장되기보다는 예술에 국한되어 있던 게 어떤 패착은 아닌가.
이제 예술의 범위 내에서 어떤 혁명을 이루고자 하니까 그게 굉장히 자기 모순적으로 변질이 되거나 혹은 이제 기본적으로 예술의 어떤 가장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가치관을 훼손하거나 해서 이제 자기 모순적이 되고 혹은 이제 이 예술에 그쳐 있고 뭔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하는 그러니까 키치하다고 하죠. 실제로 사람들 삶에 녹아드는 경우는 많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게 뭔가 실제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실생활에 응용이 될 수 있는 기술로 연결이 되거나 혹은 이제 진짜 어떤 정치와 하나가 돼가지고 거대한 흐름이 된다고 해야 할까요? 진짜 실제로 정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념이 되거나 이랬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술로 그치게 되는. 그러면서도 이제 예술인지 아닌지에 대해 예술계 내에서는 또 그렇게 비판을 받는 뭔가 어중간한 것들이 됐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너짐이란 책을 읽고 전반적으로 들었던 제 간단한 생각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고, 책의 내용을 보면 이제 처음에 현대 예술의 어떤 네 가지 특징, 순수성을 추구하는 것, 기술적 구축의 의지, 그다음에 이제 광기에 대한 어떤 동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에 가진 예술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근원을 찾고자 하는, 그러니까 뭐 다양한,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다고 저자가 처음에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해 와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야수주의라고 해서 이제 가장 큰 야수주의의 특징이라고 알려져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는 이제 색채 중심의 어떤 예술이 등장을 했고 이제 사실 이때쯤부터 인상주의부터 해가지고 이때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더 이상 자연주의적인 그러니까 자연을 그려내는 것에 대한 열망은 줄어들고 이제 이게 점점 추상적인 그림들로 변하는 거죠. 추상적인 그림들로 변해왔고 이제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또 이 실제 자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혹은 이제 아예 정신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자연에서 벗어나서 완전 추상이라고 할 만한 것들로 가는 움직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또 어떤 것들은 이제 실제 기술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 현대 새로운 어떤 발전들 혹은 이제 사회주의 이런 정치적인 이념들과 사상들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다양한 것들이 쭉 나오는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수주의와 그다음에 피카소를 제가 잘 알고 있는 피카소를 필두로 하는 잘 알려진 입체주의라고 해서 이제 이 평면 내에서 사물의 다각도적인 면을 이제 말하자면 감각적이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이 사물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면은 한 면뿐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바이올린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이 현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현이 있는 거기를 생각하기 마련이고요. 기타를 예를 들게요. 그다음에 이제 옆면에 그 몸통을 봤을 때는 옆면에 부드러운 곡선을 생각하거나 혹은 안에 있는 가운데 뚫려 있는 그 울림통에 구멍 같은 걸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거를 사실 이제 한 면으로 딱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보는 것처럼 봤을 때는 이 어떤 이런 부분의 특징들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동시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얘네를 이제 해체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공간도 이 실제 자연의 공간을 이제 평면에 나타내는 과정에서 이제 해체하고 이렇게 해서 잘 배열을 해가지고 너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기타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알고 있는 이미지를 너가 이걸 봤을 때 느낄 수 있을까? 느끼게 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 네, 뭐 그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체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순수추상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절대주의라고 해가지고 어떤 진짜 극한의 이게 회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예술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극한. 어, 그냥 점선면, 낙서와 이제 예술 사이 어딘가에 가장 극한까지 몰아붙였던 절대주의. 라고 할 만한 게 있었다고 하고요. 이제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색은 무엇일까? 가장 근원적인 어떤 형태는 무엇일까? 라고 해서 이걸 자연에서 벗어나서 이제
순수하게 회화 그 자체에 대해서 순수한 회화를 말했던 거죠. 그런 시도들도 있었고, 혹은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추상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실제 제재를 놓지 않는 어떤 표현주의적인 방법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표현주의는 이제 내면을 표현하는 어떤 물론 여기도 정신적인 것과 연결이 돼 있긴 하지만 얘는 이제 순수한 회화를 그리는 것보다는 어떤 저자의 의도나 뭐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이해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미래 기술들, 특히 이제 속도감을 중시했던 자동차 기차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미래주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 후에 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다다이즘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초현실주의 개인적으로는 제가 초현실주의를 제일 인상 깊게 읽었는데 글의 내용 자체도 뭔가 이 사실 이제 제 생각에는 이 모더니즘 시대의 어떤 운동들은 결국 작가의 의도가 중요한데 그 작가의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속된 말로 입을 터느냐 이게 이제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 초현실주의를 하는 사람들의 이제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자신들의 이념을 설명하는 것이 저한테는 이해가 잘 되고 납득이 가장 잘 됐던 것 같아서 기억에 남고요. 이제 네, 뭐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증물주의 약간 완전히 얘는 이제 추상에서 거의 벗어나서 다시 또 자연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자연을 냉정하게 이제 저희가 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라고 그러니까 실제 객관적이다의 의미 말고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야 냉정하게 봐봐 객관적으로 봐봐 할 때 그런 어떤 태도로 현실을 바라봐서 이제 그려내는 거죠. 그려내고 그게 이제 꼭 자연이랑 똑같이 그린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실제 세상을 이제 관망적인 태도로 냉정하게 샥 그려서 어떤 사실 이제 초현실주의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언캐니 밸리라고 할 때 그 언캐니 그 프로이트가 얘기한 그런 어떤 불쾌함을 주기도 하고 네. 그런 신정물주의가 있었고 이제 여기서 더 이게 이제 뭔가 일상생활 혹은 사회랑 연결이 되는 구축주의 예술은 이제 어떤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실제로 건축이나 혹은 회화로 표현을 하려고 했던 시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인민의 삶이라고 했나요? 실제로 삶과 연결이 되는 어떤 네, 그런 예술을 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어떤 사회주의의 기술적인 그리고 약간 현실적인 기술 문제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실제로 실현이 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장 이 사회랑 깊게 결부가 되어 있던 그 아방가르드한 의도에 잘 맞는 그런 주의였던 것 같고요. 이 뒤에 이제 데스테일이랑 바우하우스는 어떤 일종의 학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양식을 만들고자 했던 이제 양식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새로운 양식을 만들려고 했던 데스테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바우하우스는 어떤 학교 이제 옛날 과거에 이제 어떤 뭐 비잔티움 양식이나 뭐 고딕 양식이나 로마네스크 양식이나 이런 양식처럼 걔네는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그림이나 조각상들이 이렇게 슉 해서 이제 하나의 양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건축을 중심으로 이런 예술들을 다시 모으고자 했던 이념으로 설립된 학교였고 여기에 이제 당대 이 앞선 주의들에서도 나왔던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교수가 되고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하고 기능주의라고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사람마다 또 정도의 차이는 있었던 것 같지만 기능을 중심으로 한 예술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연구와 시도가 있었고 이제 그것들이 후세의 디자인으로 발전이 됐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하면서 아방가르드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마지막에 아방가르드의 어떤 의미들이 있었는지를 마지막에 단원에 정리가 되고요. 어, 네, 이렇게 해서 책이 끝났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현대 예술에서는 그 안에 담긴 뜻, 작가의 의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이제 표현 양식에도 반영이 되고 작품에도 반영이 되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뭔가 아름다움이나 작품의 완성도 이런 것들을 높게 쳤다면 이제 이 두 번째 얘기할 사진기의 발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측면들이 조금 약화가 되고 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철학을 담고 있는가가 중요한 시대였던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